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내 62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2만 500여 명이 수능 시험에 응시한 가운데 결시자는 2,187명으로 10.6%의 결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15명은 동암 차돌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뒤 1시 10분부터는 영어 듣기 평가가 25분간 예정돼 있어 시험장 주변 차량 경적과 생활 소음이 통제됩니다. 오늘 수능 시험은 대부분의 학생이 4시 32분에,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은 5시 40분에 끝납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늘 시험장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등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찰은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험생 A씨를 수송한 데 이어 7시 50분쯤에는 시험장을 잘못 알고 도착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 B씨를 시험장까지 수송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수송 요청, 수험표 관련 문의 등 모두 13건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완주군 의원의 일가족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의원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합격자 등 10여 명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식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일가족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완주 군의원의 아들은 2년 전 완주군 환경미화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경찰은 퇴직한 당시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을 가장 먼저 부른 뒤 당시 면접위원 3명을 소환했습니다. 또 해당 의원의 아들을 비롯해 당시 환경미화원 합격자 5명도 한꺼번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해당 의원의 제부가 환경미화원에 채용될 당시 담당 팀장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해당 의원 역시 2시간 넘게 1차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에게 밝혔던 것과 달리 말을 바꾼 겁니다. 내가 면접을 부탁했어요. 환경비 위생과에다가 우리 전함이 거부 원서를 넣었다는데 면접 볼 때도 어떻게 조금 봐줄 수 있으면 봐줘, 그 얘기를 했네요. 경찰은 2015년에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진행된 2차 현장 실무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봉과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 등 다른 자치단체의 체력 검정과는 차이가 큰 데다 평가 방식이 매우 허술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조만간 이번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시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대부분을 군산시가 부담하다 보니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975년부터 운영돼온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좁은 데다 시설마저 낡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시 터미널 같지는 않고 읍이나 이렇게 약간 군 터미널 비슷해요. 군산시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 내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23억 원이 투입돼 철거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군산시가 19억 원, 시외버스 터미널 측이 4억 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80%를 넘다 보니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다 지원해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의원들의 생각이 좀 있을 거여 가지고 그 좀 논란의 소지들은 좀 있죠. 군산시는 오랫동안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시설 개선 해라 해도 힘든 얘기만 해요. 시민들은 터미널 어떻게 해라 오는데 이거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군산시는 다음 달 군산시의회에 설계 용역 예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군산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국민의당이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요. 도내 국회의원 7명 가운데 5명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당을 깨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찬반 양측이 동의했지만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안이한 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40석에 적지 않은 의석이 있는 만큼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존재감을 확인시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합집산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당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하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안 대표의 말 바꾸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조배숙 의원 역시 당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책연대 나아가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고. 국민의당 전북 출신 의원 7명 가운데 5명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당 사무총장인 김관영 의원은 찬성, 정책위 의장인 이용호 의원은 중도 입장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당내 통합 반대 의원들을 세력화하는 평화개혁연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장 토론 결과 통합 찬반 세력 모두 당을 깨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장외에서는 여전히 서로 우세를 주장하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나 선거연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국민의당 통합 문제는 잠시 휴지기를 가질 뿐 언제든지 다시 터져나올 수 있는 휴화산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주 고창에서 AI가 발생하면서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AI는 동물과 함께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걸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고창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AI 바이러스 유형은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북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140여 종의 AI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7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H5N1형이나 H7N9형에 비하면 덜 위험한 편입니다. AI 중에서 사람에 오는 게 아직 한 5종류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H5N6 같은 경우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생 상태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의는 필요합니다. AI 바이러스는 감염된 닭과 오리의 분변 등이 눈, 코, 입 등으로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거나 축산 농민은 고위험군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도 철새 도래지로 지정된 금강과 만경강, 독림저수지 방문을 삼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축산 농가나 금강이나 만경강 같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좀 자제하고 만일에 외출했다가 왔을 경우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도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하기 때문에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가열해서 먹으면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순창군이 내년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확대합니다. 부안군의 CCTV 통합 관제센터가 범죄 예방과 사건 사고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순창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내년 1월에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고 어린이집 친환경 쌀보급, 급식 도우미 파견,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보육교사의 명절 휴가비 지급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덕음산 등산로의 주요 출입구에 먼지 털이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덕음산은 연간 2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는 명소로 남원시는 앞으로 시민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행을 마무리하면서 내 몸에 묻은 오물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쾌적한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과 사건 사고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부안군에 설치된 360여 대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치매 노인 발견, 차량 터리범 검거 등 안전한 부안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AI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인 독림저수지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내년 1월에 가창오리 등 철새 대규모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독림저수지 내 낚시나 사진 촬영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초소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고창군에 이어 완주군 수렵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라도는 지난 20일부터 고창군 수렵장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완주군 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AI가 추가로 발생하면 다음 달에도 수렵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가 내년도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 사업이 올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내년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내년도 공공시설 내진 보강 예산으로 올해보다 16억 원 줄어든 83억 원을 편성했다가 최근 포항 지진을 계기로 5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수정 예산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을 제외한 전국 공공시설의 내진율은 45%로 전라도는 2020년에는 54%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총장 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총장 후보자의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했지만 대학 본부와 교수회는 제대로 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총장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33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전주교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 2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고 구성원들의 수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휴일과 야간에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만을 샀던 군산 장애인 콜택시가 24시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민간 위탁업체를 교체한 군산시는 올해 추경에서 6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4억 9,800만 원의 장애인 콜택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도 장애인 콜택시 예산을 7억 원으로 크게 늘려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39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9월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복도 쪽에 있는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7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입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 2.9cm, 군산과 익산 2cm 등의 눈이 내렸고 오늘 하루 최대 3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7도 등 4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